네, 이번 시간은 원심력과 전향력의 성질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심력을 앞에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이라는 표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정의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적절하게 변형시키면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향력을 앞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배웠었는데, 이런 간단하게 나타낸,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나타낸 이러한 표현도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정의를 방금 전 시간에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오메가 제곱 라지 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스몰 r은 이번 중심으로부터 어떤 위치까지 그린 위치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 자세히는 회색 점선이 있죠. 이게 위치 벡터 스몰 r을 나타내는 거고요. 라지 r은 자전축으로부터 어떤 위치까지 그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 r, 요 화살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오메가 제곱 r은 원심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오메가 제곱 r, 라지 r에 따르면 라지 r이 적도에서는 가장 작고 저위도에서 크기 때문에 원심력도 적도에서 가장 크고 그러할수록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오메가 제곱 r로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를 한번 바뀌었는지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스몰 r은 라지 r 더하기 G 벡터가 되겠습니다. R 더하기 G. G는 요거죠. 스몰 r은 G 더하기 라지 R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그리고 오메가 크로스 G는 서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0이에요. G와 오메가가 서로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중곱이 공식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3중곱은 백 마이너스 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다 A에다가 오메가, B에다가도 오메가, C에다가는 라지 R을 한번 대입해 보면 오메가 크로스 R은 오메가의 오메가 내적 R 빼기 R의 오메가죠. 그런데 오메가와 R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겠고, 이거는 서로 같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그냥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력의 정의는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R로 유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력이라 함은 여기서 G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중력은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유인력은 원심력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중력과 만유인력을 서로 크기는 서로 거의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향력입니다. 자전각속도 벡터 오메가는 직교좌표계에서 0, 오메가 코사인 파이, 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란 이쪽을 향하는 벡터가 되겠고요. 어떠한 회전좌표계에서의 지점, 여기서의 오메가를 벡터 분해하면, 그러니까 이 벡터를 벡터 분해하게 되면 동서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성분은 없고, 그리고 이 성분이 남북 성분과 연직 성분으로 벡터 분해가 됩니다. 근데 위도가 여기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성분은 오메가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연직 성분은 오메가 사인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메가의 크기가 뭐냐 하면, 오메가는 지구 자전각속도로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크기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하루라는 거는 86,400초이므로 이렇게 한 7.2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겁니다. 네. 다음 전향력의 3차원 성분. 전향력은 마이너스 2 오메가 크로스 u로 정의가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사인. 그래서 u 3차원 속도 벡터는 uv 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를 일단 외적을 해주면 그냥 오메가 크로스 u만 외적을 해주면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죠. 오메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w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파이 v. 그리고 남북 성분은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플러스 2 오메가 사인 파이 u 오메가 사인 파이 u. 그리고 연직 성분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파이 u가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3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써보면 깔끔하게 플러스 2 오메가 코사인 파이 u. 이거는 이제 동서 방향의 전향력이고 이거는 남북 방향 전향력. 이는 연직 방향 전향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중에서도 중요한 항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항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항은 이 항과 이 항입니다. 근데 여기 2 오메가 사인 파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F라는 거를 2 오메가 사인 파이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코리올리 파라미터. 전향력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F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파라미터고. 그래서 이제 FV, 마이너스 FU, 0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외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FK 플러스 V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V는 U, V, 0. 여기도 한번 외적으로 해볼까요? 0, 0, 1 U, V, 0 X 성분은 마이너스 V, 남북 성분은 플러스 U, 연직 성분은 0 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F를 곱해주면 요게 되는 거죠. 나머지 두 항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 운동 방정식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대기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전향력 항은 이 전향력 항은 이 전향력 항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중간 규모의 운동에 대해서는 수평 방향 성분은 한 10m/s고 연직 방향 성분은 1cm/s거든요. 그래서 10의 3승 크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항은 이 항이나 이 항과의 크기가 서로 비슷한데 이 항은 왜 제거될 수가 있냐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중력이나 연직 기압 경도력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는 항이 됩니다. 중력과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10m/s의 크기를 갖고요. 얘의 크기는 중간 규모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m/s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이거는 규모 분석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향력의 두 가지 표현 마이너스 2 오메가 크로스 u와 마이너스 f k 곱하기 k 크로스 u 두 가지 표현이 있다. 두 가지 표현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전향력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f k 곱하기 크로스 v라는
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 크로스 A의 방향이 A의 방향의 이제 왼쪽 90도 방향이다라고 했었는데, 북반구 F는 이제 2오메가 사인 파이였고, 이게 북반구에서는 양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향력엔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오른쪽 90도 방향이다.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향력은 항상 물체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해요.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을 바꾸지는 못하고 물체의 이제 방향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크기의 수평 방향 운동에 대해 같은 크기의 운동 방향에 대해 극지방으로 갈수록 크다. F가 극으로 갈수록 커지는 모수이기 때문에 전향력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네,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이 이제 디귿과 정확히 같은 설명이고요. 그리고 남반구에서 이제 서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남반구라 하면 파이가 음수고요. 서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U가 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향력의 식,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계속 써지게 돼요. 네, 플러스 2오메가 사인 파이 V 마이너스 2오메가 코사인 파이 U W, 다음에 마이너스 2오메가 사인 파이 U 2오메가 코사인 파이 U. 네, 이 식에 따르면 이제 남북 방향과 연직 방향에 작용하는 전향력은, 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전향력은, 남북 방향과 연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전향력은 이제 동서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요.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전향력은 남북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튼 남반구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물체, U가 음수니까 요 두 항을 따져야겠죠. 남쪽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요. 그래서 파이가 음수고 U가 음수니까 요 항이 음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적도란 파이는 0이죠. 적도에서 연직 방향의 운동. 적도에서는 이게 코사인 파이가 1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0이 아닌데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북반구에서 연직으로 상승하는 물체는 서쪽으로 편향된다. 이제 파이가 양수인 곳에서 상승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이게 음수죠. 이게 음수기 때문에 서쪽으로 편향되는 설명 맞습니다. 네, 전향력을 지금까지는 수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과 연직으로 이동하는 공기에 대한 전향력은 서로 동일한 건데요. 네, 먼저 이러한 원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판에서 이제 먼 물체와 이제 가까운 물체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같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할 때,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할 때, A는 회전 속도가 빠르고 B는 회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할 때 A는 더 많은 거리를 가고 B는 더 적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A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구상에서도 살펴보면 저위도의 공기는 빠르게 동진을 하는 거고, 저위도의 공기는 느리게 동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빠른 곳에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지면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던 물체가 북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성분을 가지면서 느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점차 동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수록 항상 동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게 되면 주위보다 점차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편향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연직 방향으로 한번 봐도 이 지면에 있는 물체와 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 자전 속도를 비교해 보면, 자전 속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보다는 여기서 더 멀기 때문에 얘가 h만큼 떨어져 있는 b가 a보다 자전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B에 있던 공기가
하강하면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얘는 점차 동쪽으로 편향이 되고요. 반대로 A에서 B로 갈 때는 점차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쪽으로 편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이동한다. 되게 간단하죠. 이 사실을 여기서도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는 없네요. 네, 남북과 연직으로 이동하는 공기에 대해서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직 방향. 네. 그래서 적도에서도 3번과 4번을 한번 보면 적도에서도 여기서의 자전 속도 차이, 여기서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직 적도에서도 빠른 곳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강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편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가 양수라면 음수라면 하강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항인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동쪽으로 편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남북과 연직은 이렇게 속도 차이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동서로 움직이는 공기에 대한 전향력은 관측자도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측자의 위치 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측자의 위치 변화를 생각해야 된다. 네,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면 여기 숫자는 내가 이제 공을 이제 던진 거고요. 내가 던진 공이고, 소문자는 물체를 던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차 자전을 하고 있고요. 물체는 계속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요 좌표축이 자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B와 E에 대해서 같은 시각 B와 E에 대해서 2번은 나에 대해서 이제 남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게 이제 보이실까요? 점차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네, 3에 대해서도 나의 기준에서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4번에서도 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물체를 던졌을 경우에도 A와 1이 서로 같은 시각이고, B와 2, 그리고 C와 3, D와 4가 같은 시각인데, 뒤에서는 점차 이 관측자에 대해서 북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남북 방향 전향력을 살펴본 것이고, 동서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남북 방향 전향력을 살펴본 것이고, 여기 적도 대신에 여기를 지면 그리고 여기를 상공, 바깥쪽 원을 상공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지면, 적도 대신에 상공이라고 생각해도 똑같다. 그러면 이 좌표축도 x지가 아니라 이쪽이 x 방향이고 이쪽이 g 방향, 이쪽이 x 방향, 이쪽이 g 방향, x 방향, g 방향이니까 동쪽으로 던질 물체는 점차 위쪽으로 전향력을 받는다. G쪽 방향이니까요. 위쪽으로 전향력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G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수식으로 살펴봐도 그러니까 동쪽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북반구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위로 전향력을 받고 남쪽으로 전향력을 받는 상황이고요. 서쪽 이동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전향력을 받고 북쪽으로 전향력을 받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수식을
수식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게 음수기 때문에 남쪽으로 편향이 되고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게 양수기 때문에 위쪽으로 전향력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정지하고 있는 나보다 원심력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을 추가적으로 2 오메가 U라는 크기로 받게 돼요.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다시 이렇게 되고 2 오메가 U라는 크기의 전향력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라는 건데 이 오메가 U라는 거를 이제 벡터 분해해주면 동서방향 성분은 없고요. 남북 성분과 연직 성분으로 벡터 분해가 됩니다. 이게 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면 이 성분 연직 성분은 2 오메가 코사인 파이 U가 되고요. 남북 성분은 동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남쪽으로 전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파이 U가 되는 겁니다. 네, 요식과 요식은 위에서 봤던 요식과 동일하죠. 좀 신기하죠? 네, 동일하죠. 네, 마지막으로 한 방의 정리입니다. 원심력. 네,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특징은 적도에서 가장 크고 극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리고 중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인데 원심력의 크기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만유인력과 중력의 크기는 서로 거의 비슷하다. 라는 거고요. 전향력의 두 가지 표현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 때 수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방금까지 엄청 열심히 설명했던 개념적으로도 전향력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